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 간의 불꽃 튀는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준승전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엄청난 압박감이 짓누르는 극도로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밴쿠버의 예스페르 쇠렌센 감독이 경기 전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는 손흥민이 포진한 LAFC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애틀 타임스의 한 기자가 쇠렌센 감독을 정면으로 겨냥한 심리적 함정, 그의 커리어를 즉시 끝장낼 수도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정의 배경, 도발적인 질문. 기자가 일어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쇠렌센 감독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쇠렌센 감독님, 당신의 팀은 이번 라운드까지 진출하며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LAFC와 손흥민을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패배한다면, 특히 이전 경기에서 홈팬들이 상대팀 유니폼을 사도록 내버려둔 후에 밴쿠버에서의 당신의 커리어가 끝나게 될까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만약 당신의 팀이 준승전에서 손흥민에게 패배한다면 감히 사임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회견장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질문. 한 감독의 커리어와 신뢰도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분노의 반응, 변명, 혹은 회피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쇠렌센 감독은 분노하는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이 담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응. 패배 개념의 재정해. 쇠렌센 감독은 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같은 천재를 상대하는 맥락 속에서 패배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며 그 질문의 전제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싸임이라고요. 그가 침착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자만심이 전혀 없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이 결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놀라게 할 대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에 대해 완전히 자신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무게감 있는 말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신감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자신감은 설령 우리가 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시즌 전체의 생사가 걸린 준결승전에서의 패배가 어떻게 패배가 아닐 수 있단 말인가? 쇠렌센 감독은 모두가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쇠렌센 감독은 감독이 마주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패배에 대한 격조 높은 전문적인 분석으로 자신의 비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쇠렌센이 마치 강의를 하는 교수처럼 한층 더 진지해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축구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패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파괴적인 패배, 즉 감독이 부끄러워하고 사임해야만 하는 종류의 패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팀이 규율 없이 플레이하고 상대를 두려워하며 멍청한 전술적 실수를 저지르고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고 정신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제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종류의 패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상대를 조명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패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입니다. 당신의 팀이 90분 내내 규율 있게 수비합니다. 당신의 선수들은 쉼 없이 뛰고 모든 전술 지시를 세세한 부분까지 따릅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때 저 반대편의 한 개인이 그 어떤 수비 시스템이나 전술로도 막을 수 없는 논리를 벗어난 무언가를 해냅니다. 티에리 앙리가 분석했던 그 1%의 각도에서의 슈팅,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7명을 제치는 드립을 막을 수 없는 천재성의 한순간, 그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결론 내렸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와 맞선다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유형의 패배, 위험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임무는 제 팀이 첫 번째 방식으로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리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 선수. 손흥민의 믿을 수 없는 천재적인 한순간 때문에 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준에 대한 인정이며 위대함을 향한 헌사입니다. 세렌센 감독은 단지 재능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인격에 대한 찬사, 모두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 한마디로 자신의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그것은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손흥민의 기적 때문에 진다면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고 눈빛이 존경심으로 빛났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선수, 경기장 위의 천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격, 품격, 겸손함의 상징인 선수에게 패배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목격하고 맞설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자신 있는 이유입니다. 세렌세는 끝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승자로서 경기장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코어보드 위에서의 승자이거나 혹은 우리가 스포츠맨십에 대해 배운 교훈 속에서의 승자이거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손흥민의 품격과 한국인의 정신이 이 리그 전체에 가르쳐준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감독. 상대가 경의를 표할 때 세렌센 감독의 말은 즉시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디어의 함정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기사도적인 스포츠맨십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의 힘. 미국 전체는 세렌센 감독이 단지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리더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질문 하나를 영감을 불어넣고 성공을 재정의하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인정. MLS의 전설 랜던 도노번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격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자회견 중 하나입니다. 세렌센은 비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패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영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팀의 압박감을 제거하고 그것을 모두 손흥민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알렉시 랄라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쇠렌세는 단지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화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손흥민의 믿을 수 없는 골에 진다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천재적인 심리전의 한 수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수들과 맞붙어본 티에리 앙리는 간단하게 트윗했습니다. 이것이 존중이다. 이것이 진짜 축구다. 예스페르 세렌세는 진정한 전설을 볼 때 그를 알아본다. 그것이 소니가 소니인 이유다. 밴쿠버의 예스페르 쇠렌센 감독은 단지 미디어의 함정 하나를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기사도적인 스포츠맨십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대신 패배를 재정의했고 손흥민과 같은 천재에게 지는 것을 영광이자 수준에 대한 인정을 배우는 교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손흥민의 독보적인 위상, 즉 단지 재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관점까지도 바꾸고 영감을 주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쇠렌센 감독의 자신감 넘치고 심오한 선언은 존중과 스포츠맨십을 정의하는 순간으로서 MLS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팀의 압박감을 해소시켜준 것만이 아니라 손흥민을 새로운 차원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상이었고 도전이었으며 심지어 상대팀 감독조차도 그의 위대함과 마주했을 때 영광으로서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하나는 저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